차페 트랜스가 들어가면 다이내믹 렌즈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파워텍 IT3000LE 이 모델하고, 그리고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디아블로2 카본이라는 모델이 정식 모델이거든요. 파워코드하고, 그 다음에 BOP 퀀텀 그라운드 V2하고 퀀텀 필드까지 한번 쭉 가보는. 자, 차페 트랜스 3000LE가 이제 전원 장치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볼 수 있겠네. 그죠? 멀티탭이 있고, 파워 스트립이 있고, 차페 트랜스가 있고, AVR이 있고. 이 차페 트랜스는 안에 말 그대로 아이솔레이션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페 트랜스를 이용을 하면 이제 고주파 노이즈, 뭐 접지, 그라운드 루프, 그 다음에 EMI, RFI 정도를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페 트랜스 원리는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따른 전자기장 유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코일에 교류 전압이 가해지면 전기하고 자기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래서 그 자기장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역기전력이란 걸 만들어서 손해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게 그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에 2차 코일에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2차 코일에서 이제 전류가 생산이 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어떤 1차 코일 쪽에 유입되는 노이즈를 차단을 한다. 이게 이제 차페 트랜스의 가장 간단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페 트랜스를 쓰면 좋은 점이 승합, 강압을 코일 감는 횟수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을 적게 감으면 차페 트랜스를 이용해서 110V, 117V도 만들 수 있고, 이거 같이 220V인데 230V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승합 기능이 있는 게 또 장점일 수 없고, 중요한 건 음질이겠죠, 음질. 그러면 차페 트랜스가 이제 보면 모든 오디오 관련 기기들이 이제 장단점이 공존을 합니다. 좋아지는 게 있으면 나빠지는 게 있고. 결국에는 모든 오디오가 그런 거죠.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결국에 차페 트랜스의 능력은 딱 한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트랜스포머의 퀄리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트랜스포머의 용량,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파워텍을 1부 때 계속 파워텍 있는 상태에서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고역이 롤오프 된다, 물론 LP였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면 사실은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쪽의 소리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노이즈에 대해서 내성이 좀 있는 포맷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디지털이 노이즈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 제거 효과는 디지털 쪽이 더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시청의 어떤 정석이라면 정석일 수 있는 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같이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날로그 듣다가 디지털로 가면 소리 왜 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린 갖고 했습니다. 린 클라이막스 턴테이블하고 린 클라이막스 DAC하고 같이 한번 해본 적, 그건 같은 브랜드니까. 근데 서로 다른 브랜드의 아날로그와 다른 브랜드의 디지털을 비교한다? 그러면 디지털이 많이 손해를 보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이 많은 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디지털이 얼마나 버틴다기보다 디지털 쪽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부 때 들어본 소리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너무 두툼하고 텁텁하던가요? 스피드가 떨어지던가요? 해상력이 조금 너무 부족하다, 이런 느낌 받으세요? 안 그렇다는 거죠. 정말 괜찮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파워하우스, 리차드 그레이 파워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그 차페 트랜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대신에 걔는 앰프에는 못 썼어요. 파워 앰프는 쓰면 안 돼. 용량이 안 돼서.
그 리차드 그레이 파워 컴퍼니가 이제 컨덴서를 이용을 해서 약간 전류 저장소 느낌의 그런 전원 장치였고, 근데 지금 이 차폐 트랜스를 들어보고 한 석 달 전인가 파워텍에서 갖고 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그거는 이제 3000 SS 버전 지금 저 밖에 있거든요. 그 SS 버전이고, 근데 소리가 괜찮은데 야 이거 하이엔드에 쓰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케이스를 3T짜리 알루미늄 얇은 걸 썼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엔드로 가서 볼륨을 올리는 순간 얘가 갑자기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는 느낌. 그러니까 인티앰프나 약간 작은 시스템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급만 되더라도 쓰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갖고 이거를 이제 파워텍하고 저하고 같이 해갖고 공동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튜닝을 했습니다. 튜닝한 건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후면에 단자를 다 좋은 걸로 독일산 단자로 바꿨고, 케이스를 전면 패널이 16T 그리고 양쪽하고 하단이 10T짜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파워텍, 그러니까 차폐 트랜스 좋은 거 구별하는 법 파워앰프랑 똑같습니다. 무거운 놈이 좋은 겁니다. 이거 지금 42kg예요. 혼자서 못 듭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주문하시면 파워텍 사장님이 직접 설치를 다니셔야 되는. 저희도 설치 못해요, 이거, 이 정도면.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차폐 트랜스가 없는 이유를, 그러니까 뭔지 요즘에 세상 깨달은 게, 차폐 트랜스가 좋으려면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좋은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용량을 키우려면 트랜스포머가 커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커지는 순간 무게가 어마무시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제조사가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린다? 42kg짜리를 파워앰프랑은 다른 개념이죠. 파워앰프는 비싸잖아요. MTRX 70kg 걔는 한 2억씩 하잖아요. 근데 전원장치를 40kg, 50kg짜리 만들어서 얼마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차폐 트랜스가 상품화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외국도 이렇게 보면은 AVR 이런 거 보면 걔네들 무게 15kg, 20kg예요. 이렇게 40kg 넘어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딱 테스트를 해보는데 진짜 2부 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얘가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저처럼 차폐 트랜스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차폐 트랜스가 어떻게 되는지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 곡 듣지 뭐. 템테이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템테이션. 너무도 익숙한 제목이죠. 템테이션. Rusted granny and a diamond glass. Everything's made from dream. Time's made from h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t means. Temptation.
I know that he isn't made of smoke, but I've lost my way. He knows that I am broke, but I must pay. Temptation, ooh, temptation, temptation. I can't resist. 템테이션을 메들리로 한번. 그 처음 템테이션이 그 홀리코일 트리오라고, 누구냐면요, 이거 다 아는 아티스트예요. 우리 자주 듣는 이 노래는 아실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드리면, I can see clearly now. Rain is gone. 지금 보면 이 방이요, 사실은 저역이 좀 이렇게 깊게 내려가면 자, 뒤쪽에서 막 문을 좀 오늘 몇 번 올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스템이 초저역이 굉장히 잘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파워텍도 있고 BOP 버전 2가 그런 초저역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자, 어쨌든 차페트랜스가 메인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DAC, 프리, 파워 전부 다 지금 이 파워텍에 들어가 있거든요. 차페트랜스가 들어가면 다이내믹 렌즈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차페트랜스마다 다릅니다. 관건은 트랜스포머의 성능인데, 퀄리티인데, 차페트랜스가 들어가면 다이내믹 렌즈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그 파워하우스라고 리차드 파워 컴퍼니 굉장히 큰 거 있었거든요. 한 100kg 나가는 거. 그건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 거 들어가면 다이내믹 렌즈가 넓어졌거든요. 자, 이 파워텍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게 3500V짜리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3500V면, 그러니까 이 정도 차페트랜스면, 저는 원래 그 파워앰프는 차페트랜스에 넣지 않는 걸 계속 추천드렸는데, 지금 3500W면요, 진짜 엄청난 뭐 패스에 뭐 300 뭐 이래갖고 모노블록 파워가 아닌 이상 용량, 충분한 용량. 그러니까 다이내믹 렌즈가 줄어드는 거는 차페트랜스 용량이 안 돼서, 파워앰프에 비해서 그 차페트랜스 용량이 안 되니까 얘가 지금 줄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어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2000cc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막 그냥 악셀을 끝까지 밟아갖고 한 200km 이상 가면 엔진이 힘이 딸린 거랑 똑같은 건데, 3500V면 진짜 굉장한 용량이거든요. 거기다가 10G짜리로 그냥 알루미늄으로 그냥 덩어리로 그냥 다 감싸버리니까, 이런 여유 있는 소리. 아까 홀리코일의 템테이션에서 그 초저역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지만, 저역의 디테일 보세요. 약간 바람소리 느낌. 원래 60Hz 이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저역이 잘 들린다는 것보단 초저역이 잘 느껴져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데, 바닥으로 계속 저역이 밀려오는데, 뭐 MBL 스피커의 저역 특성이 뭐 좋긴 하지만, 이 공간에서 이렇게 초저역 내려가는 게 제 경험으로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초저역이 내려가면서 그 디테일을 다 만드는 거. 노이즈인 거죠, 노이즈. 처음 듣는 음악이고 너무 좀 생소한 것 같고, 일부러 이런 음악으로 이런 영역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너무 익숙한 그냥 다이나크롤 템테이션으로 다시 왔는데, 그러니까 다이내믹 렌즈가 뭐예요?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차이잖아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오디오가 지금 첫 번째 템테이션하고 두 번째 템테이션으로 가면서 음색이 180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 능력. 다이나크롤 템테이션에선 그 특유의 굉장히 단단한 저역, 그죠? 그리고 그 드럼 말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툭 치는 거 악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여러 종류의 저역이 두 곡에서 완전히 다른 경향의 저역이 나왔는데, 그 저역을 그대로
굉장히 깊고 바닥에 깔리는 풍성한 저역을 표현을 했다가 두 번째 템테이션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임팩트 있는 저역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차피 트랜스가 잘못되면 그런 저역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원래 다이애나 코럴 레코딩이 고역이 정말 맑고 투명하게 확 개방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레코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곡에서 굉장히 선명하고 선열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크리스피한 고역이 만들어지는 능력. 차피 트랜스가 잘못 들어가면 고역이 약간 롤오프 되는 느낌, 약간 발음이 어눌해지는 느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파워텍 설립 30주년 한정판이랍니다. 기념. 이제 SS를 만들고 그거 말고 더 기념판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제 LE 버전을 제 요청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전면에 저 파워매터가 파란불이 들어오고 저 파워매터가 디지털로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온오프 스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 바꾸는데도 한 달 걸렸어요. 그래갖고 뒤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저 전면 파워 스위치를 끌 수가 있어요. 이거 잠깐만 켜볼까?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파란불이 아름답게 들어오거든요. 저기서 불 하나 켰거든요. 방금 전에 그 템테이션이 어떻게 되나 들어보세요. Busted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cheap. 이 정도예요. 예? 지난번 시청 때 제가 BOP 만들면서 배터리 전환하는 거를 디지털 칩 하나 넣었다가 재앙을 만났다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예요 지금. 저거 그냥 불 하나 킨 거밖에 없거든요. 대신 이거 이제 게이지를 조절하면서 저 불을 켜기 위해서 디지털 회로가 작동한 부분. 자, 그러면 다시 불 껐거든요. 그냥 딱 그거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Busted brandy in a diamond glass. 사운드 스틱 위아래가 딱 짜부라들면서 소리 흉성도 사라지면서 굉장히 거칠어지죠. 아무튼 저 조명을 저렇게 껐고요. 그래서 음질적인 튜닝을 이제 저희랑 같이 해갖고, 그래서 뒷면에 보면 또 이제 이 차페 트랜스의 장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차페 트랜스는 이제 1차, 2차 코일 감는 거에 따라서 승합, 감압이 가능한데 전부 8구의 아울렛이 있는데 4구가 아날로그 전용이고 4구가 디지털 전용이거든요. 근데 4구 중에서 2구는 230V 승합이 돼서 또 나와요. 그 굉장한 장점이죠. 뭐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220V지만 유럽은 240V잖아요. 그러니까 240V짜리 파워앰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기가 뭐 우리 아파트가 210V밖에 안 돼, 뭐 208V까지 떨어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VR 쓰시잖아요. 근데 AVR은 사실은 그게 220V, 230V를 맞추기 위해서 용량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그냥 스위칭 방식으로 그 승합을 시키는 방식은, 근데 얘는 그냥 차페 트랜스가 승합을 230으로 해주니까 일단 230V 두 개는 파워앰프용으로 딱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있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접지 단자 선택 스위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온하고 오프가 있는데 온을 시키면 벽체 그라운드와 기계 셰시 그라운드가 연결되는 게 그라운드 온이고, 그라운드 그 오프를 하면 벽체 그라운드가 컷되고 별도의 접지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퀀텀 그라운드를 위해서 별도 접지 장치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이즈 필터가 아날로그 쪽 입력 쪽에 하나 들어가 있고 아날로그는 없고 디지털 쪽에 노이즈 필터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디지털 기기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전원 코드를 타고
아날로그 기기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까지 돼서 지금 보면 말씀드렸듯이 뭐 스피드가 좀 저하됐다든가 음색이 좀 두툼해졌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좀 텁텁해졌다든가 고역이 답답해 전혀 없어요. 그죠? 음끝도 되게 선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차페 트랜스가 또 이제 잘못 들어가면 음의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쪽, 이거 텍스처 쪽인데 음의 표면이 너무 매끈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아까 이제 노래 두 곡에서 거의 없었고 그래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이 방이 좀 울리긴 하는데 이게 초저역이 나오면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에서 막 저 벽이 운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이 진짜 저역을 잘 내주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There's a limit to your love. Like a waterfall in slow motion. Like a map with no ocean. There's a limit to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There's a limit to your care. So carelessly there. Is it truth or dare? There's a limit to your care. There's a limit to your love. Like a waterfall in slow motion. Like a map with no ocean. There's a limit to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이거 뭐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엄청난 추적이 내려가죠. 이게 전원과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여태껏 어저께도 가봤지만 이런 능력은 앰프하고 스피커만 갖고는 안 돼요. 늘 요새 제가 자주 쓰는 말이요. 앰프하고 스피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얘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었고 충분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40-50년 전에 앰프나 스피커보다 요즘 나오는 앰프 스피커가 전자공학의 발전으로 물리학의 발전으로 훨씬 더 좋아졌는데 오디오 소리는 왜 거꾸로 갔냐? 전기하고 노이즈라는 거죠.